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시작부터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이 최악의 당이 됐다고 하자 누가 최악이냐? 당권파 의원들이 막으면서 고성 속의 충돌을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종배, 윤한홍, 신성범, 김정재, 박형수, 권영진, 조은희 의원 등은 장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반면에 박대출, 강승규, 이준숙 의원 등은 사퇴에 반대하며 장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이 선거 소청 범위를 놓고도 입장이 뚜렷이 갈렸는데 결국 정점식 원내대표 제안대로 투표가 중단됐던 7곳 정도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도부 사퇴론 내용 속의 시선은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 존속 여부가 두 최고위원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신김 최고위원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본회의 앞서 의총을 여는데 대결 구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자, 손수 대변인, 네. 오늘도 어떻게 어제보다 더 막 갈등이 더 터져나오겠죠? 글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언론의 프레이밍이 뭔가 이 당내 갈등이 최고조 됐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폭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내부에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의총에서 한 70여 분 의원분들 참석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사실 이제 이 참정권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소청 문제 이거를 가지고 거의 구할을 이야기했고요. 끝부분에 잠깐 이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한 10분 정도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요. 사퇴해라는 얘기는 한 3-4분 정도 얘기한 거에 그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가 조금 과장됐다라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근데 어쨌든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결국은 그 이른바 대왕과 미래라고 하는 그분들의 이제 입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대안과 미래라는 것을 만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냥 장동혁 대표 나가라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대안과 미래를 제시하는지 모르겠는 이분들이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 우리 장윤희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민주당 지지율을 이기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몇 년 만에 우리가 이런 수치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힘을 좀 합쳐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이 와중에도 끝까지 이제 결국은 장동혁 대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제 박준태 비서실장께서 어제 한마디 하셨어요. 네. 대안과 미래는 그냥 나가라 파 아니냐, 소장파도 계약파도 아니다, 그냥 대안과 미래를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 뭐 나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 인기 없어서 지금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인기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이 참정권 문제, 소총 문제 이런 부분들에 좀 힘을 다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신동욱,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근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선거도 사실상 이겼다라는 평가가 실제 있고 또 당 지지율이 일단 올라가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는 어렵지만 또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가 본인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선관위와 정청래 대표 덕에 지금 또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내부에서 뭐 대안과 미래 뭐 그분들도 사실 국민들의 그런 압도적 지지를 받는 분들도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퇴 얘기를 해도 이게 당내에서 그 목소리가 관철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도 그 선출직 5명 중에 4명의 최고위원이 일괄 사퇴를 해야 이제 비대위로 가는 건데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사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2028년도 공천을 위해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1년을 어떻게든 버틴 다음에 아마 당권에 재도전을 하고 아마 그걸 기반으로 대선으로 가는 플랜을 이미 짜서 돌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제도 박준태 비서실장이 원래 당의 대표 비서실장은 그렇게 자기 목소리 안 내거든요. 근데 어제는 송석준 의원하고도 카메라 앞에서도 막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의 계획대로 좀 간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사퇴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그 6.3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지금 칭하고 있는데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뭐 참정권이 침해당한 헌정사에서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헌정의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우선은 매니지먼트 하는 게 지금 그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기에서 어쨌든 당대표가 뭐 올림픽 공원에 계속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당이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될 때지, 이 당대표 사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이 헌정의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다만 이제 여기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또 잘 관리해야 되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잘 관리만 하면 그런 외부에서 사퇴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전국 재선거라는 게 과연 맞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또는 서울시, 그거는 뭐 그 지역구는 발생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 전국 재선거를 하는 게 맞는 거냐? 물론 이제 그게 구호로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정당의 대표가 된다는 거는, 제도권 대표가 된다는 거는 구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칼을 뽑으면 반드시 무라도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국 재선거를 하게 되면 우선은 그 민주당이 뭐 굉장히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반사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전국 재선거 진짜 할 때 그 시점을 전당대회 이후 시점으로 하겠죠. 자기들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오히려 당선된 사람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민심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 없는 지역구까지 그때 가서 국민들이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품으면 그것이 굉장히 힘든 국민의 입장에서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재선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위기 관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당내 의총 난타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초점을 옮겼는데, 장유미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이제 국민의힘 결국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까? 물러났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스트의 문제고요. 왜 여야 공히 이 지방선거에서 정확하게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아는 거예요. 12대4.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던 걸 다 뺏겼다는 게 공식적인 레코드인 겁니다. 그게 성적표예요. 그러면 지도부들이 왜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안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겠어요. 본인 얼굴로 치른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걸 떠나서요. 본인이 물러나야 정책도 새로 수립하고 국민들에 대한 심판을 겸허히 새긴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 하겠다는 정치는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도 전국 재선거, 지금 앞서서도 말씀 주시지만 전국 단위 재선거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왜 당대표가, 제일 야당의 대표가 슬로건을 외칩니까? 대안을 마련해야죠. 정말 문제의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면 되지, 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데 올인합니까? 이게 민주당의 시선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시선이잖아요. 이건 물러나는 게 맞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선출직 중에 과반이 물러나면 되는데 그 자리 보존을 위해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다른 걸로는 저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이렇게 고심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의지, 이걸 뭐 얄팍한 권력 의지가 작동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손수 대변인 네네.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민주당 대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뭐 이해합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당은, 우리 당 대표의 거취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외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당원분들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지도자의 1위로 또 장동혁 대표가 등극을 했고, 사실상 이제까지 뭐 민주당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못
못하고 못하지만 민주당 못하는데 그거 왜 국민의힘이 못 받아먹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지지율 보십시오. 뭐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 참정권 사태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고 여당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유일하게 대응을 마련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주지의 사실인 것이고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어제 그저께 계속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그 현장에서 또 우리 또 대한체육회 체육인분들과의 어떤 조율 문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필요한 정치 갈등의 해결을 위한 조율을 위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분들은 그런 거 지켜보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뛰쳐나온 일이 있었나요? 이 목소리를 누가 지금 대변하고 있고 이 목소리를 누가 지금 받들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재선거라는 것도요.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가르마칠 문제가 아니에요. 올림픽공원에 단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못해요. 이 청년들과 국민분들이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게 재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그 목소리를 받들어서 가져가는 것이지 뭐 정치인들이 먼저 나가서 재선거 하자, 뭐 부분 선거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그 국민분들께서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재선거다, 전국 재선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웅희 대표, 네. 이 손수 대변인이 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장동혁 대표의 나름대로 행보에 대한 그 평가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전 아까도 반사이익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시피 그러니까 반사이익일 뿐이에요? 아니면 정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반사이익을 봤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뭐 장동혁 대표가 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번에 부실관리 사태가 났는데 거기에 부정선거 세력들까지 함께 지금 참전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13일 만에 원내의 지도부의 일부가 갔다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 정도의 대응을 한 것인데 결국 저는 대처의 타이밍을 다 놓쳤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재선거로서 결국에는 해결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수호 대변인 말씀대로 그 국민들이 와서 재선거 외치고 있죠. 근데 그게 법과 제도가 되어 있어야 글로 갈 수 있는 건데 못 간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문제 해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정면 도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건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개헌까지 필요하다라는 그 개헌의 이슈를 가지고 원포인트로 이 국면을 좀 전환을 좀 시켜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내부에서의 그런 정돈되지 않은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방치했고 그 방치한 것이 나름의 반사이익의 형태로 국민의힘에 지금 옮겨붙은 상황 아닌가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판에 뭐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칠복삼이라는 말도 있고 각자가 다 뭐 운이라는 상황들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운을 잘 활용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위기도 잘 극복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중대한 헌정의 예외를 잘 극복하고 관리를 하면 아주 롱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원포인트 개헌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선관위가 어쨌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헌 없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오히려 전국 재선거를 할 정도의 그런 뭐 굉장히 정무적인 큰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개헌도 할 수 있거든요. 원포인트 개헌도. 사실 그 부분이 집중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체육회에서 그 내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건 여전히 막고 있잖아요. 한 여성이 이제 가로막아서. 근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무슨 그 사람들이 용접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출입이 안 되는 게 맞는지 그러면 출입이 안 되는 걸로 그 문을 막으면 안 되는 걸로 하기로 한 건지 그거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매일 가거든요. 저도 올림픽공원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뭘 이렇게 보여주는데 문 안쪽에서 용접하고 있는 그 소리와 그 불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출입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문을 열 수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 투표함 증거 보존을 해달라는 입장이시고, 근데 사실 체육인들이 들어가는 공간은요, 그 투표함 안까지 굳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밖에만 사무실만 들어갔다가 물품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그 현장에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체육인 분들은 요만큼 들어가서 요 물품만 갖고 오기로 하고, 카메라는 2대만 들어가기로 하고, 이런 이제 조율의 과정을 현장에서 하는 게 장동혁 대표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출입을 막거나 우리가 막더라도 다른 데로 들어가라, 이런 사람들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권력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시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 참정권이 침해된 데 대해서 목소리 높이라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부정선거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면서 선수들 물품도 못 가져 나오게 하고, 우리가 수색을 하겠다고 하고, 양말을 벗어보라고 하고, 불법입니다. 굉장히 큰 범죄예요. 이거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고, 이 펜싱 선수들 장비도 못 챙겨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국했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걸 마치 적법한 양, 그냥 시민의 목소리인 양 정치권이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의견들을 댓글로 올려주셨습니다. 송석준 의원, 장동혁 사퇴 안 하면 찌질이 된다 직격탄 날리던데. 자, 친한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선거 부실은 나 몰라라 하고 당대표 사퇴냐 아니냐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또 비판적인 의견도 주셨네요. 근데 장동혁 사퇴 안 하면 찌질이 된다. 이 찌질이라는 약간 욕설 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 장 대표는 가만히 있었나요? 장 대표께서는 중간에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의총의 결과를 이제 겸해 받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찌질이 발언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고동진 의원도 의총 나가면서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모든 그냥 이 목적이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그 지도부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조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 지금 장윤미 대변인이 그분들의 어떤 형사 뭐 처벌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울경찰청장이 불법하면 뭐 폐가망신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에게 항의를 하러 간 국회의원의 보좌진의 목덜미를 잡고 이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죠. 지금 굉장히 나라가 정말 참혹한 수준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투표함을 지키는 그분들이 불법 저지르고 싶어서 지금 뭐 불법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무너진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투표함을 지키고자 증거 보존을 하자고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누굽니까? 누가 자초했습니까? 선관위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된 건데 왜 시민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시민들을 향해서 부정선거론자라고 그렇게 마녀 사냥합니까? 저는 이 또한 대단히 잘못된 정치권의 왜곡된 시선이라 생각합니다.